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2020년 인스타그램을 키우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 혹은 어려워질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많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정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예전부터 그랬고, 네이버 쪽은 실제로 건실한 블로거가 살아남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졌으니까요. 그리고 이 트렌드 자체가 아마 2020년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왜 더 힘들어질지,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워진 이유는 소통 부분인데요.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사람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듣는데, 대부분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은 소통을 하려는 목적보다 사실 홍보를 하려는 목적이 훨씬 더 크실 거예요. 저도 솔직해지면 사실 소통보다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인스타그램을 많이 키웠었는데, 당연하지만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보러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 광고를 보러 오는 사람보다 컨텐츠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일 텐데요. 그래서 예전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보면 우측에, 그러니까 화면 우측에 광고가 많이 있었어서 그때 당시 밀레니얼들이 인터넷을 할 때 우측을 잘 못 본다, 그러니까 인지를 못 한다라는 발표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우측을 안 보니까 이제 뉴스피드 안에 광고를 넣다 보면서 페이스북에서 많이 사람들이 이탈한 것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광고가 SNS에 많이 들어가면 SNS 플랫폼 자체는 부자가 될지 모르지만 유저가 많이 빠져나가고, 유저가 많이 남게 하려면 SNS 측에서는 이제 수익화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좀 밸런스를 맞추냐가 그쪽에서 좀 문제가 됐었죠.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광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그 계정을 보거나 혹은 그 게시물에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아마존에서 억대 매출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그 친구도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시작해서 아마존으로 간 케이스예요. 근데 이 친구는 뭘 다르게 했냐면, 인스타그램 처음 시작할 때 토픽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0명으로부터 시작했겠죠. 근데 그러다 이제 자기 게시물 올리고 다른 사람 이제 팔로우도 하고 하면서, 누군가 내 계정에 팔로우를 하면 그 팔로우 한 사람한테 DM을 보내서 팔로우해줘서 고맙다라고 보내고, 내 게시물에 누가 가서 좋아요를 누르면 좋아요 한 사람한테 가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댓글 단 사람한테 무조건 댓글로 고맙다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팔로워들 혹은 게시물을 봐주는 사람들하고 그걸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고맙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지금 현재 한 월 매출 3억이었나 4억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빨리 일어났어요. 인스타그램 자체가 갖고 있는 포텐셜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인스타그램 0에서 시작해서 지금 아마존에서 이 억대 매출까지 이르게 된 이 친구는 한 1년 반인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아마존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면, 우리 아마존 할 때 보면은 FB PPC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PL 상품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론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적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쿠폰 보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인스타그램 하나만으로 이 아마존에서 수억대 매출한 사람이 있다 라고 하니까, 이건 제 실제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어서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이거 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돈보다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 부분인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은 자동화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자동화가 계정을 이제 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잘못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동화라는 게 툴이잖아요. 이름이 툴이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띡 설정만 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진짜 자동으로 뭔가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툴들이 자동화를 해주는 거는 반복적인 액션을 자동화해주는 거지, 그 안에서 컨텐츠를 좀 고도화한다든지 사람들이랑 실제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것까지 자동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뭔가 패턴이 생기기 때문에 패턴을 다양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세팅만 해놓는다면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당연히 그걸 찾죠. 사람도 계속 이 사람이 댓글 달면 똑같은 식으로 댓글을 달거나 똑같은 글로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뭐 기껏해야 3-4가지 정도 패턴으로만 댓글을 달더라, 그러니까 덧글을 달더라, 혹은 뭐 팔로우를 하면 계속해서 광고 문자를 보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패턴이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스타그램과 유저들 뭐 양쪽에서 좀 이 사람은 제대로 계정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브랜딩이 되니까 자동화 툴을 좀 잘못 쓰는 경우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이제 워크숍도 계속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팔로우 구매를 하는 케이스인데, 지금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뭐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좋아요나 팔로우, 댓글, 스토리 뷰 이런 것들을 다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인게이지먼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예전에는 그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엄청나게 큰 제재가 들어가니까 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나는 구매하지 않고 품앗이를 한다라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품앗이가 문제가 뭐냐면 그냥 그 단순하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내 그 품앗이 풀에 들어가서 저 사람이 내 거에 좋아요 좀 나도 저 사람한테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이 품앗이는 좋아요의 숫자나 내 계정 로그인 정보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요즘 열심히 잡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저기서 로그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IP를 가지고 뭔가 하면 잡아요. 그러니까 품앗이는 내 로그인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저쪽 업체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른 쪽에다 쉐어하지 않더라도 그게 저쪽에 있으면 저쪽에서 로그인 할 때는 내가 내 핸드폰 로그인 할 때는 다른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정을 정지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품앗이라는 게 내가 뭐 하루에 나는 50개까지만 좋아요를 할게요, 혹은 뭐 100개까지만 할게,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좋아요가 엄청 많이 달리고 어떤 날은 덜 달리고 하는데, 문제는 많이 달리면 많이 달릴수록 나도 좋아요를 다른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내 계정에서 보낼 수 있는 좋아요가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계정 정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DM 그룹이랑은 다른 거예요. DM 그룹은 우리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이라든지 그 안에서 서로 좋아요를 눌러줘 해서 소규모 인원들이 모여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좋아요를 할지 혹은 로그인 정보를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없는데, 품앗이를 하는 분들은 팔로우 구매하는 거랑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간단한 것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이 정도만 해도 그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위험에 노출되진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컨텐츠랑 소통이에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예쁜 사진만을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뭐 사진 작가나 혹은 화가들 이런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큰 계정을 갖고 있을 건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이 제일 큰 계정을 갖고 있는 걸 이제 되게 자주 보는데, 이런 사람들은 컨텐츠가 막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계속해서 팔로워가 늘어나는 이유가 그 사람들과 소통이 되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게 아까도 뭐 계속 소통 얘기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소통은
내가 원하는 소통이 아니라 팔로워들이 원하는 소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이 친구가 한 거를 이제 예시로 들면 그 사람들이 이제 계정에 뭐 사진을 봤던 아니면 뭐 선팔원팔 행위를 해서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이제 DM이던 댓글이던 이런 걸로 서로 얘기를 하고 친해지면 팔로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팔로워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약간 장소를 마련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관심사가 컴퓨터도 있고 뭐 스포츠도 있고 그 다음에 여행도 있고 하면 여행을 위해서 팔로우하는 계정이 몇 개가 있고 스포츠를 위해서 팔로우하는 계정이 몇 개가 있고 막 이럴 텐데, 그 중에서 거기는 컨텐츠는 뭐 별로 좋지 않지만 거기 가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 계속 얘기를 해서 재밌다 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도 괜찮은데 거기에서 뭐 아래 댓글 다는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해서 좋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얘기를 할 때 누군가 여기서 약간 부추겨주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드는 게 약간 핵심이라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랑 소통, 이건 뭐 딴 게 안 되면 그냥 댓글 달면 거기에다가 뭐 덧글을 달아주고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떠냐 하면서 다른 팔로워를 멘션하거나, 혹은 누군가 팔로우를 하면 댓글을 달면서 새로운 팔로워가 생겼는데 모두들 뭐 좀 그 환영해 주라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런 류의 소통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계정 스코어 관리인데, 이 스코어는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거고 실제로는 이 스코어가 어디에 표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특정 행위를 하면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민감하게 이 사람한테 제재를 가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1번은 로그인 위치예요. 이거는 뭐 프록시가 될 수도 있고 VPN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PC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데,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들어올 때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위치에 있는 데스크탑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오늘은 핸드폰으로 로그인하고 내일은 뭐 사무실에 있는 데스크톱으로 로그인하고 다음 날에는 푸마시한 PC에서 로그인하고 어떤 날은 VPN 돌려서 다른 나라에서 로그인하고, 이런 식으로 로그인 위치가 그리고 기계가 계속해서 바뀌면 이 사람 좀 이상한 걸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시태그예요. 해시태그는 잘 쓰면 되게 좋지만 잘 못 쓰면 독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스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해시태그를 많이 쓴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게시물마다 30개 이상씩의 해시태그를 단다든지, 아니면 게시물마다 똑같은 해시태그만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뭔가 그 해시태그를 가지고 내가 좀 어뷰징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그 스팸으로 치고 거기에 대해서 노출을 아예 멈춰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기 게시물 뿐만 아니라 최신 게시물에서도 노출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시태그도 밴이 있어요. 어떤 해시태그는 들어가 보면 인기 게시물만 보이고 최신 게시물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은 게시물에 들어가면 이 해시태그는 뭐 그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뭐 지금 뭐 검토 중이다 막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해시태그가 있는데, 그런 해시태그는 웬만하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잘못 썼다가 그 해시태그가 연관되는 계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재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댓글이에요. 댓글을 달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팔로우를 해준다고 누군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과거에는 맞았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또 하나는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기 시작하면 내용이 계속 달라야 돼요. 내용이 계속 달라야 되는데, 이런 댓글 작업을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툴로 하시는데 한 3-4개 정도까지만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서 댓글을 다는 게 패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패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댓글 패턴이 생기면 이것도 스팸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계정이 정지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부분입니다. 좋아요도 스팸이 있어요. 특정 기간 안에 너무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푸마시 그룹 같은 데 들어가서 한다든지 해서 이런 스팸으로 보이든지, 아니면
이런 로그인 위치 때문에 문제가 되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도 웬만하면은 잘 알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패널인데요. 세 번째가 아니구나. 다섯 번째는 패널인데요. 이 패널은 일반 유저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팔로우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트에 가서 구매하시잖아요. 그게 다 패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자체 패널을 구축해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런 데서 직접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팔로우를 판매하는 곳인데 판매하는 곳 자체에서 패널을 쓴다든지 둘 다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모든 패널들이 사실은 9월달 업데이트하면서 대부분 다 6월달 업데이트하면서 대부분 다 나가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패널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패널들은 특정 스크립트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자체가 모든 사이트가 다 똑같아서 자체 개발한 스크립트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위험해. 왜냐면 이게 풋프린트가 넣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는 얘는 지금 계정이 수천 개가 똑같은 식으로 뭔가 행동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계정들을 다 삭제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삭제해 버리면 내가 과거에 구매했던 그 좋아요나 팔로우들도 싹 사라지는 거죠. 그것도 일단 문제고, 내 계정에 그런 풋프린트를 갖고 있는 계정들이 수천 개가 와서 좋아요를 해준다. 근데 이게 매일 있다. 그러면 얘는 뭔가 좀 어뷰징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인스타그램이 나는 그 패널 안에 소속된 계정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그 패널을 사용해서 어뷰징을 한다고 생각해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널을 사용하는 것, 그냥 혹시 아는 사람이면 네가 직접 개발한 거냐 물어보시고, 직접 개발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잘 키우려면 이 오리지널 컨텐츠 부분인데, 이 위에서 얘기한 컨텐츠랑 이건 좀 다른 게, 그 여기에서 사용하는 컨텐츠는 자기가 직접 만든 컨텐츠가 아니어도 돼요. 저는 여태까지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면서 제가 만든 컨텐츠로 직접 운영해 본 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 큐레이션을 한 건데, 요즘은 인스타그램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만든 컨텐츠의 점수를 훨씬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웬만하면 큐레이션도 상관은 없지만 뭐 한 3개를 큐레이션 했으면 하나 정도는 내가 만든 컨텐츠를 집어넣으시는 게 좋고요. 큐레이션을 저처럼 하실 거면 제대로 어디에다 크레딧을 줘야 되는지 알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인 욕심에서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 자동화를 제대로 하면 아직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적응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자동화 하는데 좀 겁이 나거나 아니면 뭐 대행사 하시는 분들조차 그냥 단순히 툴 운영을 해서 진행을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랑, 뭐 예를 들어서 없어진 꽤 오래되긴 했지만 뭐 포스트그레스라든지 또 뭐 있더라,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아무튼 뭐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팔로우 헤더 이런 것들은 요즘 좀 효과가 그렇게 예전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잡이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 잡이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요즘 워크숍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그냥 계정 하나만 운영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위에 아까 전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계정이 정지된다, 제재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하기엔 되게 위험해. 그냥 단순하게 백업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몇 개 좀 미리 만들어 놓고 프라이빗으로 돌려 놓더라도 웬만하면 자동화를 하는 게 조금은 더 안심이 되지 않나 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문제도 문제지만 어떻게 해야 좀 잘 키울 수 있는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그 2020년까지 아직도 한참 남긴 했어요. 근데 지금 사용한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2020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행해 나가시면 2019년보다는 훨씬 더 쉽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도 하시고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SNS 키우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서 공유하면 다 같이 잘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거 아니다, 이게 맞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좀 추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많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